그러면 두 번째 세션을 이어가기 전에 발표자를 역시나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자, 이노웨버 솔루션의 전상수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노웨버 솔루션에서 중소기업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상수라고 합니다.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아마 서두에서 저희 상무님께서 SAP ERP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러면 SAP 비즈니스 원 이게 뭐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는 이제 SAP 코리아의 박아람 상무님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거고 어떤 방향으로 올라가는지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말씀드린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 비즈니스 원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SAP야 워낙에 이제 유명한 회사고 ERP 분야의 글로벌 1위고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대기업들과 중견 중소기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개는 이제 생략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노웨버 솔루션은 좀 생소하실 건데 네. SAP의 이제 파트너 컨설팅 ERP 컨설팅 파트너사고요. 크게 7가지의 비즈니스 에리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메인은 이제 역시 ERP입니다. 이제 ERP 한기를 지금 대략 한 지금 8년 정도 컨설팅을 해오고 있었고요. 네. SAP에는 이제 대기업용인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S/4HANA 네. 제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견 중소기업용인 원래 이제 구축형 제품이었던 비즈니스 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제품인 바이디자인 네. 이제 크게 이제 3가지 제품군이 있는데 이노웨버 솔루션 이 3가지 제품군을 모두 컨설팅하는 국내에 몇 개 안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몇 개 안 되는 SAP ERP 전문 컨설팅 회사.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스마트 공장 정부 지원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직접 컨설팅도 같이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UiPath라는 이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최근에 이제 RPA라고 해서 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 저희가 이제 자동화 부분의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그런 솔루션이나 특허를 받은 제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증이나 수상 현황인데 네. 뭐 저희는 이제 뭐 각종 수상 인증 그리고 뭐 SAP의 파트너 어워드 그리고 이제 특허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조직도인데요. 이제 컨설팅 전문 조직이다 보니까 95%가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중에서 이제 저희 직원이 이제 전체 68명인데 네. 이 중에 이제 특급 기술자라고 하면은 경력 15년 이상을 특급으로 보는데 저희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SAP 컨설팅 네. 분야에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들이 저희 전체 직원의 이제 80% 이상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이제 저희가 이제 롯데나 두산그룹의 주요 또 컨설팅 파트너인데 네. 또 많은 그 대기업 구축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견이나 중소기업에서도 S/4HANA를 또 도입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SAP의 비즈니스 원이나 바이디자인에 대한 구축 사례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SAP ERP는 고정관념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이 이제 영업이다 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을 만났을 때 이제 의문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키워드들에 대해서. 네. 그러네요. SAP는 일단 비싸다. 네. 뭐 대기업들 많이 쓰는 건 쓰고 네. 또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소기업에는 좀 안 맞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고 네. 또 업무도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또 이제 외국 제품이니까 안 맞겠지, 한국적인 뭐. 실정, 뭐 한국의 국산 그런 ERP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런 대비로 해서 외국 제품이니까 한국 실정에는 안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IT 조직이나 전산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구축하고 이거를 잘 유지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좀 의문점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야, 타이틀 보세요. 극강의 가성비로 도입이 가능한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실제 필드를 다니면서 얻으셨던 그 질문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건 거잖아요. 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에서 사실상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출시하는 자리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될 거예요. 네. 사실 SAP 비즈니스 원은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솔루션이고 네. 국내에 들어온 지도 지금 20년 정도 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노웨버 솔루션은 이 SAP 비즈니스 원의 장점과 클라우드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혼합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 장점을 결합한 제품을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용이 되는데 네. 아까 이제 바이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예요.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면 커스터마이징이 거의 안 되잖아요. 커스터마이징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DB를
공용으로 사용하거든요. 특정 고객에서만 쓰는 게 아, 아니라. 하긴 뭐 퍼블릭에 올라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특정 고객을 위해서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하이브리드 ERP는 별도의 전용 서버와 전용 그 DB를 두고 프라이빗한 방식으로 쓰는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근데 과금 형태고. 맞습니다. 서브스크립션 방식이고 단지 과금 형태뿐만 아니라 뒤에 네. 설명을 이제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네. 구축 방식도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을 네. 합니다. 인프라 부분은 이제 AWS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탑재되는 네.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하게는 이제 6만 개. 아. 고객 이상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이제 170여 개 이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170여 개 국에서요? 맞습니다. 아, 네. 이제 글로벌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해외에 지사나 법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많죠. 근데 이제 제가 고객들 사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국내 본사는 로컬 시스템을 네. 사용하고 있고 네네. 해외 법인은 해외 또 로컬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상 이 시스템 간의 통합은 불가능해요. 그렇겠죠. 네. 거의 다 당연히. 데이터들을 이제 수작업을 해서 본사로 보내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재무제표라든지 뭐 상장사 같은 경우 네.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네. 다 수작업으로 한다라는 아, 거죠. 근데 네. 이제 이 글로벌 시스템의 장점은 해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현지의 언어가 지원이 되는지, 네. 그 다음에 통화 부분이 지원이 되는지,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인데 회계나 세무가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세법 그 같은 부분에 경우는 대해서 현지의 세법을 적용을 솔루션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 그렇죠. 보네요. 이제 세무 기준은 뭐 특히나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국가들도 뭐 인도나 그러겠죠. 브라질 같이 굉장히 복잡한 국가들도 있고 또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현지 로컬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네. 이 글로벌 시스템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세팅이 가능하다는 로컬라이제이션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비즈니스의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이 글로벌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라는 거는 이제 아까 대기업용의 S4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인데 네. SAP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기존에는 SAP도 뭐 MS SQL이나 뭐 오라클 DB나 이런 DB 위에 올렸었는데 네.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출시를 해서 네. 어플리케이션과 DB를 이제 한 통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이게 하나라는 게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예요. 메모리 상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엄청 속도 빠르겠네요.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기존의 디스크보다 RDB에 뭐, 훨씬 빠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OLTP, OLAP라고 하는데 트랜잭션 단과 분석계가 네, 이제 네. 통합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어떤 파워풀한 성능이 있냐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 사례에서 이제 SAP S4HANA가 4세대 ERP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2015년에 이제 S4HANA 출시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다 S4HANA로 가고 있지만 기존에 도입했던 그 버전은 이제 3세대 R3라고 하는 네, 이제 네. 또 ECC라고 하는 ERP를 이제 SAP ERP를 사용하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컨버전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S4HANA로 가는. 근데 이제 ECC 같은 경우는 SAP니까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결산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라도 재무 결산하는데 거의 최소 일주일에서 2주 그 다음에 재무회계 마감하고 나서 관리회계 결산을 또 하거든요. 네. 원가적인 측면에서. 네. 또 그거 하다 보면 일주일에서 2주. 네.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들은 거의 한 달 내내 그 업무만 하고 있는 네, 케이스들이 네, 되게 네. 많아요. 근데 이게 S4HANA로 갔을 경우에 컨버전한 사례들을 보면 결산 시간이 거의 뭐 50% 이상 단축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원가 같은 측면에서는 수익성 분석이나 원가 손익 분석이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간접비에 대한 배부가 또 필요해요. 공통비 배부가 필요한데 이런 네. 배부 프로세스에 있어서 엔진이 또 중요한데 이 인메모리 DB가 또 파워풀하게 속도를 개선시킨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조기업에서는 이제 MRP를 사용하죠. 소요량 계획 같은 거를. 네. 근데 이제 이게 ECC, 그러니까 이전 SAP 버전에서는 담당자가 소요량 계산을 돌려놓고 다음날 확인하는 경우, 그러니까 2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 그동안 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이제 부품 산업이나 또 이제 플랜트 같이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네. 수만 가지의 제품이, 그렇죠. 부품이 있기 때문에 네. 그 MRP를 돌리려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근데 S4HANA로 컨버전한 케이스에서는 이게 이제 1시간 만에 처리가 되는 야. 속도가 이제 엄청나게 개선됐다고 그러네요. 볼 수 있는데 이 비즈니스 원이라는 ERP도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클라우드에서 맞습니다. 엄청난 혜택이네. S4HANA를 안 씀에도 불구하고 그 DB 엔진은 SAP 하나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정확하고 실시간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네. 큰 장점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KPI 관리라든지 뭐 대시보드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엑셀 뭐 업로드 다운로드 기본적으로 이제 되는 기능인데 네. 그 중에 이제 엑셀에서 대부분 이제 현업 담당자들이 엑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엑셀 데이터를 바로 드래그 해가지고 바로 복사 전환기도 가능해요. 아, 필드 구조만- ERP예요? 예, 맞습니다. 오. ERP 화면에 가능하고 네. 이제 물론 이제 템플릿 구조는 좀 맞춰놔야 아, 되겠지만 네네네. 예, 바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이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EIS 툴 별도 많이 쓰잖아요. 경영 그렇죠. 분석에서.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나가 그 OLAP, OLTP가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음. 물론 이제 EIS만큼 화려한 그래프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SAP의 그 EIS 기능은 이제 별도 솔루션이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비즈니스원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엑셀로 추출해서 뭐 피벗 탭을 활용해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EIS를 물론 이제 도입하면 조금 더 가시적이고 파워풀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네. 비즈니스원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외부의 EIS 솔루션을 쓴다 하더라도 이 비즈니스 원에서 그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서 그 뭔가 EIS에 업로드하기 직전까지 정지할 수 있는 속도, 맞습니다. 그것만큼은 또 엄청나게 빨라질 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분석계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뭐 보통은 BW라고 하는 거라서 네, 데이터 네. 마트를 별도로 구성해서 맞아요. 추출하는 과정이 있고 이게 시간과 프로세서가 굉장히 긴데 그렇죠. EIS를 별도 툴을 쓴다고 하면 비즈니스원에서 바로 그냥 데이터를 꽂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화면인데 네. 예전에 그런 ERP 화면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어요. 요즘 네. 친화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요. 왼쪽에 보시는 이제 기본 메뉴들인데 이거는 이제 업무별이나 사용자별로 권한 설정을 다르게 해서 제약을 둘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모든 뭐 사원들이 같은 데이터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런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흐름도가 있는데 네. 각 단계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상세 정보, 상세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생성된 전표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네. 점이 어떤 통합성과 정확성에서 이제 굉장한 강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ERP 쓰면 저 판매 프로세스 이렇게 도식화되어 그게 있는 거의 게 어렵죠. 그냥 상단에서 메뉴 하나 누르면 거기에 아래로 쭉 나오고 네. 또 하나 누르면 오른쪽에 쭉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막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뭐 제가 예전 직장에서 썼었던 ERP도 그래갖고 무슨 메뉴 하나 찾아가는데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ERP들은 이렇게 되게 UI가 잘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네버 솔루션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시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데모 영상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걸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모바일 기능은 뭐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네. 프로그램들은 모바일 기능 제공하니까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원도, 뭐 네.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PC 버전만큼 디테일한 업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조회 경영자들은 네. 이제 조회 기능 정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ERP의 기본적인 기능, 뭐 회계라든지 자금, 구매 관리, 뭐 생산 관리, 판매 관리 적인 측면 뭐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는 거고 네. 국산 ERP가 제공하는 그런 ERP의 기본 기능은 다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국내에 맞는 그런 회계나 세법에 관련된 부분, 뭐 전자세금 계산서에 발행하고 뭐 부가세 신고하고 네. 하는 그런 모듈들은 이미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럼 국내 ERP 솔루션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 플러스 네. 해외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나 뭐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다 제공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 그 산업 솔루션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네.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산업별로 만들어진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가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내가 속한 그 업종만 선택을 하면은 그 업종에 딱 알맞은 형태로 네. ERP가 딱 돼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미 검증돼 있다라는 네, 측면이고 표준 기능 및 애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기능은 SAP의 비즈니스원이 원래 제공하는 표준 기능인 거고 애드온이라는 부분은 저희 같은 이제 전문 파트너사, 컨설팅사가 그동안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산업군이나 이런 특정 고객들의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더라 표준에 제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애드온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 기능에 올려서 쓰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뭐 표준 기능인지 뭐 별도 개발 프로그램인지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할 수는 없게 그냥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빠른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직관적인 UI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메모리로 해서 이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빠르게 업무 적용한다는 건데 이제 뒤에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는지. 그리고 낮은 비용 이 부분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아, 네. 네. 얼마나 저렴한지. 지난번에 네. 바이디자인도 금액을 소개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 역시 SAP 비싸구나 했는데 오늘은 네. 아마 다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죠. 이제 뭐 구축 방식을 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지금 왼쪽 아래 보시는 거는 구축형 방식인데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분석하고 조율해 가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방식이고 네. 클라우드 장점은 이제 이미 레디메이드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교육을 통해서 네. 맞춰가는 게 이게 적응해가면서 쓰는 거죠. 교육받아가면서. 기존에는 빠르게 ERP라는 구축한다는. 거를 한번 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났던 게 맞습니다. 되게 많았어요. 너무 네. 큰 프로젝트라서. 네. 그럼 이제 프로젝트 시작 전에도 사전 준비 작업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죠. 이건 뭐 하기도 전에 그냥 제풀에 지쳐갖고 시도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았는데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서 우리도 ERP 한번 해볼까?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비교표인데요. 왼쪽에 그 고개 맞춤형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업무 분석을 통해서 갭을 도출하고 네. 투비 설계에서 네. 반영을 해서 시스템에 반영을 하는 거고 네. 맞춤형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지금 비즈니스 원 구축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제 S4 하나의 구축형이나 이제 타사 ERP 구축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이나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기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짧아도 한 4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라이센스 구매하고 이제 컨설팅 비용까지 해서 네. 뭐 2억에서 3억 원 정도. 네. 뭐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업무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별도 서버가 필요할 거고 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을 할 네.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저희 이제 파트너 애드온 솔루션을 기반으로 네. 해서 이미 레디메이드된 프로세스 기반의 이제 사용자 교육을 해서 물론 이제 기본적인 마이그레이션 뭐 마스터 데이터의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 다 적용을 하는 거고요. 네. 만들어진 시스템 하에 교육을 받아가면서 구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6주인데요. 이게 뒤에 이제 단계별 6주에 대한 단계별 프로세스가 이제 디테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구축되는지 6주가 가능할까? 한 달 반 만에 ERP 구축이 저는 일단 주변에서는 본 적은 없어요. 이 정도 이렇게 빨리 된다고? 네.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아마 계속 말씀하시는 그 표준 기능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으니까 금방 적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케이스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뒤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네. 금액도 구축비가 3천에서 6천만 원인데 뒤에 이제 가격표가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구축형 방식인 경우에 이제 보통 ERP 프로젝트 이것도 많이 간소화됐지만 5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준비 단계 거쳐서 네. 이제 분석 설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리얼라이즈 단계에서 이제 표준 기능 세팅을 하고 네. 필요한 기능에 대한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네. 디플로이 단계에서는 이제 통합 테스트와 오픈 준비 한 다음에 이제 고라이브하고 안정화 단계로 넘어가죠. 네. 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저게 한 6개월 걸렸는데 네.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법론도 단계는 비슷하나 단계별의 업무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다는 네. 점이 달라요. 그래서 업무 분석 단계와 설계 단계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 분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뭐 어느 정도는 네. 해야겠지만 이미 뭐 글로벌 프랙티스가 나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랑 비교해가면서 분석하면 금방 끝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표준 구축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모델 컴퍼니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미 네. 저희는 그 시스템을 산업별로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아까 이제 구축형 방식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할 때 업무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을 할 때 사실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문서 작업을 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PI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제 비슷한 방식인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모델 컴퍼니 사전 정의된 그 시스템을 가지고 바로 오픈을 해가지고 맞춰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 업무는 이렇게 가면 될까요 하면서 네, 네, 네. 해서 그 분석 단계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대한 세팅,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이제 기준 정보 정립을 하고, 뭐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컨피그를 통해서 세팅하는 데까지가 2주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마스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이제 저희가 템플릿을 드려요. 사전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원에 담을 수 있는 마스터 데이터 템플릿을 드리면 이제 네. 고객이 그걸 이제 채워주시면 네.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 기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2주에서 뭐 길어야 3주 내에 그 기본적인 세팅이 이제 완료가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교육 단계, 그다음에 오프닝 밸런스에서 데이터 클렌징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 잔액을 맞추는 작업을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고라이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이브 단계에서 이제 사용자 교육을 더 하게 되고 이제 결산 지원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6주, 한 네. 1.5개월 정도에 이거를 끝낼 수 있다라는 거네요. 1.5개월이죠. 네네, 1.5개월 6주. 이게 이제 저희가 사전에 정해진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체계인데요. 가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렴한지.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게 SAP가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원이나 이런 저희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비즈니스 원 비즈니스를 한 이유가 기간이. 네. 예전에 이제 S4하나 가지고 계속 중소기업도 이제 영업을 하고 했었었는데 네. 타사 ERP하고 붙으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SAP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구나. 가격이 너무 비싸다. 진짜 4배, 5배 차이 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진짜요? 저도 이제 가끔은 이거 진짜 SAP를 영업하긴 하는데 이게 가능하나? 이대로 가야 될까? 네. 근데 정말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가격 체계를 낮추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구축 비용과 기간이 될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게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 첫 번째 라이센스 사용료는 이제 월과금 방식인데 이게 이제 월과금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원타임으로 구매할 수도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TCO 측면에서는. 그래서 프로페셔널 유저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월에 19만 5천 원. 리미티드 유저는 조금 제한된 기능이긴 하나 S4 하나의 그런 유사한 유저에 비해서 좀 기능폭은 훨씬 많아요. 그래서 11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이제 30유저 이상 계약 시에는 추가적인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월 사용료도 저희가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 낮추려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설팅 비용은 음영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재무회계만 했을 때는 1,000만 원이고 전체 보면 이제 1,500만 원인데 이건 진짜 정말 라이트한 기준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옵션별로 있는데 이제 이 옵션을 다 적용한다고 해도 지금 재무회계만 했을 때는 2,850만 원이고 전체 범위라고 해도 5,800만 원. 5,800.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저희가 도입 예산 예시로 했을 때 뭐 프로페셔널 5유저와 리미티드 5유저, AM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운영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IT 조직이 없는 경우에. 그랬을 때 이제 최초의 도입 예산, 이제 카펙스 부분은 이제 컨설팅 비용은 이제 전체 범위에 대한 5,800만 원, 그리고 연간 운영비인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사용료와 저희 그 운영 유지 보수료를 했을 때도 이제 3,000만 원 정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8,8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1억이 안 되는 금액이고요. 아까 이제 스마트 공장 정부 지원금이 있는데 지금도 올해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반절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8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이면 도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 직장에서 했었던 그 ERP 고도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저 카펙스만 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국산 ERP가. 일반적으로 국산 ERP도 다 보통은 그렇죠. 저 카펙스가 억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SAP가 6천도 안 되네요. 야. 이게 사실 이제 국산 ERP들도 이 SaaS 비즈니스,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직접적으로 회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 SaaS 방식이 ERP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적용하기가. 그래서 그 사업을 접었어요. 그리고 그들한테도 솔직히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을 결합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 담긴 그런 구축 방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아주 TCO가 절감된 비용으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예산에 아까 말씀하셨던 제조업에 속해 있다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까지 받으면은 정말 부담 없이 ERP 도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인터뷰나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제 뒤에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그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 나중에 또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AP ERP 비즈니스 1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가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도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